전면적인 인적 쇄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대통령실에서 좀 더 분명한 그 설명 이건 필요하다. 대통령 입장도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 필요하다. 얘기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모호하거든요. 그리고 당선인 시절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뭐 공직자로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법은 그럴 수 있겠죠. 예. 근데 이거 지금 정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프레임 전환을 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스타일이라면. 프레임 전환요? 예, 다른 이슈를 얘기한다는 다른 이슈로 갈 가능성이 높지. 이 문제를 갖고 그 월요일에 올라탄다고 해봤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하등 자기한테 이로울 게 없어요. 벌써 며칠이 흘렀습니다. 예, 며칠이 흘렀고 그래서 주말 동안에 이 논란이 끝나고 본인은 월요일 날 어떤 새로운 이슈로 대표 메시지를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게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한동훈 대표의 지금까지 스타일을 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 녹취 공개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앞서서는요.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는 강하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침묵 상태입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틀째 침묵입니다. 이틀간 공개 발언 없고요. 입장문을 낸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공개 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 뭐 물어볼 기회가 오늘 없었어요. 이틀 동안 아무 얘기 안 해요. 그 사이에 뭐 추경호 원내대표라든가 다른 중진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뭐 친윤계 의원들 여러 가지 설명과 해명들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 쪽 측근 의원 한 명의 얘기인데 익명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네요. 다음 주에 이제 당 최고위가 열리는데 월요일이에요. 이때는 메시지를 내놓은다가 아니라 내놓을 것 같답니다. 이것도 가서 봐야 하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조심스럽게 설명까지 나온 상황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틀째 아무런 입장이 없는 겁니다. 요거요. 김영우 전 의원님. 침묵 또는 입장이 없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떤 현안이 나온 건데 얘기는 안 한다는 거는 뭔가 고민이 있다는 뜻인데 지금 무엇을 한동훈 대표는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큰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동훈 대표는 아마 이런 정도의 일들이 터질 거라는 거를 미리 예측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측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독대를 원한 거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인적 쇄신도 하고 선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여태까지 있었던 거에 대한 어떤 그 용산 대통령실의 대국민 입장 표명 예. 이런 게 있었으면은요 이게 어떤 커다란 충격을 완화시켜 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명태균 만난 적도 없다. 그리고 이제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과의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도 내부적으로 지금 내부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 포함해서 수석들도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게 터질 때마다 이런 거를 설명하고 변명하고 막기에 좀 급급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략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앞뒤 말이 계속 바뀌게 되잖아요. 명태균과의 접촉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예. 결국 있었다는 게 또 드러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할 일이 바로 내부 소통이에요. 어떤 예. 일이 있었나? 예.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대국민 입장 표명을 하고 법적인 건 법적인 대로 그다음에 정무적인 거는 또 정무적인 거대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 한동훈 대표는 그거를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당 대표가 맨날 국민의 눈높이 민심을 중요시하겠다고 예, 강조해 이렇게 했기 왔어요. 때문에 월요일 정도에는 저는 굉장히 그 어떤 좀 굉장히 무게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생각이 지금은 돼요. 메시지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동훈 대표도 법을 다뤘던 사람이고 예.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라든지 그 당무 개입 이런 거를 수사를 했던 당사자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인 고민도 하나 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엄청난 그 정치적인 정무적인 어떤 결정 이런 거를 고민하겠죠. 그러면 김영우 전 의원님, 네. 제가 지금 홍익표 전 의원님께도 제가 비슷한 질문 드릴 건데 그 사이에 조금 고민을 해주세요. 만약에 아까 지금 측근 의원 얘기로는
월요일쯤이면 어떤 입장을 낼 수 있다라고 지금 약간 조심스럽게 설명했거든요. 만약에 입장을 낸다면 진짜 어떤 입장을 낼지 지금 한번 고민을 좀 잠깐 해주세요.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진짜 고민되네요. 예, 고민을 좀 해주시고 홍익표 전 의원님 말씀 끝나시면 제가 다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홍익표 전 의원님. 한동훈 대표 지금 침묵이거든요. 입장을 안 내는 그 침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침묵 자체가 입장인 건가? 아니면 진짜 뭔가를 입장을 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인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묵 자체도 메시지죠. 그러니까 굳이 표현한다면 할 말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걸 아까 김영우 의원님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예. 어떤 걸 해서 방어를 하든 공격을 하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을 예. 방어하기도 또 공격하기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관계가 모르니까. 도대체 그 야당이나 또는 뭐 그 관계자들이 녹취록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관계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을 거고요. 이거는 이 문제는 그야말로 대통령 부부가 이 고백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 물어볼 수도 없을 거예요, 비서실에서. 그래서 그 방어하기도 어렵고 공격하기도 어렵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일종의 그 지난번 용산 그 대통령과 여당 대표 회담에 예. 그 연석선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이후로 사실상 냉기류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굳이 뭐 나서서 얘기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나서서 방어하면 같이 그 시체 말은 물에 빠지는 격이고 그렇다고 공격하면 공격해도 남는 게 없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그 공격을 하면 또 공격하는 대로 친한계 그 친윤계의 반발을 또 직면할 거고. 당내에서도 한동훈 대표 비판적으로 보는 그렇습니다. 시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에서 당 대표가 그래도 대통령을 디펜스를 해줘야지 방어를 해줘야지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차라리 침묵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친윤계에 그 방어하는 거 방어 기제를 일정 정도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스탠스를 정하는 게 나을 수 있다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까? 입장을 좀 내기까지. 예, 그래서 주말을 거쳐 주말 동안 여론을 보겠다는 거죠. 주말. 예, 그러니까 지금 일이 벌어진 그 특히나 녹취록이 나온 그 시점으로부터 한 4일 이상 지나지 않습니까? 어제니까요. 예, 4일 주말 정도. 지나면 그렇게 되네요. 예. 그러니까 4일 동안의 여론 추이를 볼 거고 그 여론 추이 속에서 국민의 눈높이가 어떤 건지 요구가 어떤 건지를 보고 입장을 정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김영우 전 의원님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가 잡혀 있잖아요. 원래 정기적으로 하는 건데 그날 당 회의 때 모두 발언 또는 뭐 회의를 통해서 입장을 낸다면 그리고 이 회의가 만약 그때 입장이 없더라도 회의가 끝났는데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뭔가를 얘기할 텐데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월요일에도 침묵을 지키긴 어렵죠. 그거는 뭐 여러 날이 지났는데 여당의 당 대표가 아무 말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여당 대표로서 굉장히 고민이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특감 뭐 특별감찰관 얘기를 하는 게 또 한가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시점이라면. 그 이슈를 하지만 또 얘기하는 거. 뭐 그거라도 근데 하자라는 얘기는 할 거고 기존의 입장이니까 그런 거 인적 쇄신,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대통령실에서 좀 더 분명한 그 설명 이건 필요하다. 대통령의 입장도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 필요하다. 얘기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모호하거든요. 그리고 당선인 시절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뭐 공직자로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법은 그럴 수 있겠죠. 예. 근데 이거 지금 정치 아닙니까? 예. 그리고 벌어졌던 일들 때문에 지지율이 굉장히 빠지는 거고 그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불법과 무슨 위법 때문에 항상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올려놓지 않으면은 아무런 설명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 인적 쇄신, 뭐 특감, 또 특검을 또 얘기할 수도 있죠. 특검이요? 그렇죠. 물론 그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달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여러저러한 이야기는 할 수 있겠다 싶은데, 당장 뭐 한동훈 대표가 저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해도 굉장히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는 여당 대표로서도 되돌아볼 일이 있고, 대통령도 되돌아볼 일이 있을 거고요. 그거를 같이 해야 되겠죠. 여기서 대통령실만 뭐 공격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답을 찾아야죠. 저는 한동훈 대표 성격이나 과거 스타일을 보면은 말을 안 할, 이와 관련돼서 언급을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입니다. 안 할 수 있다. 아무 얘기는 안 한다. 예, 왜냐하면 기존에 한동훈 대표가 이런 현안이 있으면 늘 반박자 빨리 얘기하거든요. 예, 반응이. 근데 지금은 반박자가 아니라 한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질 바에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예 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측근도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의중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같다라는 건 추측성이기 때문에 추측을 한 것 같아요. 예, 추측으로서 뭐 당대표로서 메시지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추측이지 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만약에 월요일 회의가 최고위원회인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 못합니다. 이건 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회피한다고 그러고 더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프레임 전환을 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스타일이라면. 프레임 전환요? 예, 다른 이슈를 얘기한다. 다른 이슈로 갈 가능성이 높지. 이 문제를 갖고 그 월요일에 올라탄다고 해봤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하등 자기한테 이로울 게 없어요. 벌써 며칠이 흘렀으니까. 예, 며칠이 흘렀고 그래서 주말 동안에 이 논란이 끝나고 본인은 월요일 날 어떤 새로운 이슈로 대표 메시지를 다른 것으로 전환하는 게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한동훈 대표의 지금까지 스타일을 봐서 한동훈 대표 선택은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